휴식 시간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학우분들을 위해 간략히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패널과의 토론 15분, 청중과의 질의응답 10분,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분이 남았을 경우 사회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각 순서당 5분씩 연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기호 1번 입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정이재영. 부 백종서입니다. 저희 해락은 함께해 즐길 낙의 한자어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여락, 웃어락, 즐겨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을 더욱 유쾌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 해락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 첫 번째는 월간 총동 개시 및 사업 보고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인사와 동아리 홍보, 한 달을 마치면서 시행했던 각종 행사 및 이벤트, 학생의 사업 보고 등의 항목을 월말로 게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플랫폼 증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게시 플랫폼을 증대하여 동아리 홍보 효과를 증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방 와이파이 설치,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생사업 에헤락디오 실시, 분기별로 다양한 사연을 모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여 학우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 작은 도서관 설치,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 각종 도서를 비치하여 모든 학우분들에게 지성과 양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패널과 입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학보사 홍보부장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소민입니다. 두 번째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을 통해 동아리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영상의 촬영,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총동에서 진행하는 건지 전체적인 홍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증설하겠다고 한 이유는 기존의 페이스북이 모아보기가 힘들고 이전 과거 게시물들을 다시 보기 힘들어서 카테고리별로 모아보기 쉽게 블로그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고, 인스타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번째 사업인 에헤락디오를 실시하기 위해서 증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스타 라이브로 에헤락디오를 송출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게시 플랫폼을 증대하여 동아리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홍보국의 인원이 2명 남짓인데 그 2명이 다수의 SNS 관리와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분께서는 2명이 많은 SNS 관리와 동시에 행사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추가로 홍보국의 인원을 늘리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홍보국에서는 영상 촬영, 편집 등은 하지만 SNS 관리는 복지국에서 맡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동아리 방마다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안에 있어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그 학생팀에서 학생회관에 대해 유무선 공사를 통해 모든 랜선 포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즉 동아리방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팀의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이제 혹은 저희 이제 그 학생팀에서
이제 만약에 불발되어 저희의 예산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동아리 방은 총 개수는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50개에서 60개의 동아리 방에 그다음에 그 최저가나 아니면 이제 그 동아리 방의 견적에 맞는 공유기를 산다고 하면은 최소 금액을 15,000원으로 잡았을 때 이제 최대 동방 개수 60개를 고려하자면 9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9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받는 학생에 비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등록비에서도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보사 기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천사랑입니다. 신생 사업 실시 A락 디오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어디서 어떤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인지, 장비는 어떻게 구비를 하실 생각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분기별로 해서 1년에 총 4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가 되기 전 편집점까지 잡아서 2주 전쯤에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총동아리 연합회에 있는 장비를 쓰기도 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홍보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장비를 대여를 해봤는데 하루에 15,000원 정도 장비비가 들었습니다.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라는 것은 기존 방송국에서 시행했던 라디오 스타일과 달리 직접 학생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실 생각이신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학생분들을 게스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연을 미리 봤는데 그 사연을 뽑힌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라이브 영상을 시청해서만 알 수 있는 퀴즈를 숨겨놓고 정답을 맞추는 분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해당 공약을 내세우셨지만 분기별로 진행한다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소통은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더 재미있게 편안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추가한 공약입니다. 해당 공약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약을 내세우신 기획 의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 중앙동아리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끼리 그냥 재밌게 소통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5번째 학생회관 1층 휴게실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어느 정도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도서관의 규모와 정확한 위치, 대여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층 그라치에와 GS 맞은편에 벽 쪽에 책장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책을 둘 예정이고요. 대여 서비스는 하지 않고 거기에 방문하신 학생들이 자유롭게 꺼내서 읽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할 장소로 학생회관 1층 휴게실을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도서관과 거리가 멀지 않고 저라면 더 많은 도서가 형성되어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분께서는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이 아닌 학생회관 1층 휴게실의 도서관을 이용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을 보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겠지만 학생회관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자투리 시간에 책이 있다면 책을 보고 싶은 학우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여 그렇게 하기로 진행했습니다. 학생회관 1층 휴게실의 경우 편의점과 그라지에가 있어 음식물로 인해 책이 오염될 수 있고 휴게실에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의 소란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평소 거기가 막 시끄럽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저희는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처럼 아주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책이 오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책을 보통 기증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책이 오염됐을 경우에 뭐 이렇게 물어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오염됐거나 하면은 그 도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새로운 도서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약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공약 또한 동아리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해당 공약을 내세우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총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생회 간 시설 유지에도 함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설 유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도서관을 지치하였고요. 학우분들이 책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략 중앙동아리 총 개수와 소속 인원들이 총 몇 명 정도가 되시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임 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앙 동아리에서 재등록을 44개 동아리가 마쳤고 1개 중 동아리가 정정하겠습니다. 46개 동아리가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임 전 기준으로 45개 동아리가 재등록을 마쳤고 1개 동아리가 중 동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재등록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재등록의 최소 인원은 20명이며 그 20명으로 45개 동아리와 1개 동아리로 수치적 계산을 했을 때 920명이라는 최소 숫자가 나왔고 그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찾은 결과 중앙 동아리 개수와 소속 인원이 타 대학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중앙 동아리보다 학과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다 생각되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중앙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앙 동아리에 가입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리들은 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총동아리 연합에서는 중앙 동아리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각 중앙 동아리의 홍보 효과를 증진을 돕고 특색 있고 재미있는 동아리 관련 사업을 통해 가입에 동료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리적 행사는 할 수 없고 이제 오로지 학생들의 의견에 반영을 중점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동아리와 학과 동아리를 비교했을 때 중앙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중앙 동아리는 재등록비라는 일단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 재등록비를 내면은 저희는 다른 학과 동아리나 준 동아리와 다르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 총동아리 연합회 SNS 활동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보아 우리 대학 총동의 활동은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중앙 동아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각 단과대별로 동아리 소개집을 배치하거나 학생회 간에 각 동아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학교 SNS나 그 동아리 할 수 있는 창구가 적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를 창설해서 학교 홈페이지에는 동아리 이름과 동아리 간단한 한 줄 요약밖에 없지만 아예 다른 동아리 소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공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주로 동아리를 홍보하는 역할이라 생각되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동아리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총동아리 연합회는 학생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단체라 생각하십니까? 총동아리 연합회라는 것은 학교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서서 각 동아리 지원에 있어 학생의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밌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각 동아리 이념에 맞게 활동할 때 총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한다면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 보장될 것입니다. 추가로 여러 장비 등을 대여받을 때 동아리방 등의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하는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학우분들이 총동아리 연합회라는 창고를 자주 방문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이유가 설명될 것 같습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현 총동아리 연합회 음양국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동아리 연합회를 봤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잘했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총동아리 연합회가 뭘 잘했고 뭘 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빚어서 모든 자치단체장들과 모든 학생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활동들이나 이제 해주고 싶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부분은 이제 SNS를 통해서 그래도 사업을 진행을 하여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 저는 그것은 높게 사고 싶지만 제일 아쉬웠던 점은 역시 행사나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을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패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10분 동안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모든 청중분들께서는 학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중 질문은 오프라인 청중, 온라인 청중 질문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서로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프라인 청중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금융경영학과 유희진입니다. 5번째 공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여 사업은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1층 그라지에 책을 이제 배치해 두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증받은 책에 대해서 도서관에서처럼 번호를 붙일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학우분들을 믿고 그런 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사 편집국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상윤 학생입니다. 총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이번 선거에 등록된 9개 단체 중 가장 적은 5개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약이 유독 적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기존에 많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중에 실현 가능하고 가장 필요하면 실속 있는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 개수가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공약 이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총동아리 연합회가 중앙동아리들만의 대표는 아닌 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동아리 인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약은 와이파이 장비 설치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중앙동아리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나 향균 필름, 소독용 분무기 외에 업소용 청소기나 빔 프로젝트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동아리방마다 이제 방역 물품을 마련하기는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총동아리 연합회도 해당 대여 사업을 모티브로 삼아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약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대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사를 포함해 다른 자치단체들도 학생회관 냉난방 시설의 잦은 고장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학생회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아리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냉난방 시설이 갖춰있지 않은 동아리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생회관 혹은 동아리방 시설 설비 중 냉난방 시설을 제외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회자되었던 사항이라 이제 학생팀에서도 이제 온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관에는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라디에이터는 이제 학생회관의 건물의 연식이 오래되었다 보니 지금의 보일러를 때울 환경이 안 되며 그 라디에이터를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팀과 협의 후 라디에이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냉방기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나 실질적으로 선풍기보다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제 극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냉방기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이 저희만으로도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건 시설팀과 학생팀의 의견을 물어봐야겠고, 그다음에 학생회관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 3층과 4층 같은 이제 동아리방의 경우 이제 누수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동아리원들과 이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성현 학생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9월 이후 2학기에 총동아리 연합회 페이스북을 보면 사과문을 제외하고 2개밖에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상품 출연과 관련한 공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SNS를 활동할지, 어떤 글들을 좀 올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활동을 못해서 SNS에 올릴 게시물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대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여 그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게시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다른 대학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9월 이후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도 페이스북 게시물이 30개가 넘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게시물이 적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연세대 총동아리 연합회의 예시를 보더라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대면 활동이나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학교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 활동도 일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순천향대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이제 대면으로는 전면 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SNS 및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며, SNS 계정을 홍보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서 게시물의 수도 늘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타 대학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이제 중앙 동아리와 협업해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나 동아리 홍보를 위해 차별, 인권, 봉사, 다문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총동아리 연합회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공약 회의할 때 그런 예시들을 보고 저희도 그런 공약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학교 인권센터가 이미 있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 준비할 점이 많아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학공학과 19학번 하수빈 학우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동 홍보 게시물 중 뷰티 인사이드 패러디한 작품이 있는데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에브리타임에서 저희의 홍보 포스터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SNS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식으로 중선위에 저희의 저작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주신 학우분들이 계시지 않았기에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피드백을 위해 입장문을 미리 준비한 상태이며 지금 질문이 들어왔기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차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홍보물에 대해 원작자와 협의를 마쳤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뷰티 인사이드 배급사 뉴와 제작사, 작곡가 김지환, 영탁, TV조선, 주식회사 봉봉 등에서 저작권 및 2차 창작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뷰티 인사이드 관련 입장문을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일에 뷰티 인사이드 포스터로 2차 창작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배급사 뉴와 통화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절차를 설명받았고 오후에 설명받은 상황대로 배급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그 배급팀 오종민 씨로부터 허가에 대한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전에 저작권 관련하여 모두 협조를 받은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중선위를 통해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 입장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5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영양학과 장한다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부원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제가 총동을 하면서 중앙동아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총동 집부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 동아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지는 동아리를 직접 해본 학우가 중앙동아리원들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집행부 중에 중앙동아리를 해본 적 없는 학생이 집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중앙 동아리를 해본 학우분께서 더 중앙 동아리에 대해 잘 이해할 거라고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앙 동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생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총동 활동을 하려면 중앙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집행부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들리는데 당선이 되신다면 집행부를 중앙동아리 부원으로 우선순위로 뽑을 생각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점을 두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산제도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김재준입니다. 작년 총동아리 연합회 기준 소공연장 음향장비 대여는 기본 세팅 8만원, 풀 세팅 1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향국장으로서 역임했을 때 소공장에 있는 음향 장비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여 당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신다면은 이 음향 장비를 어떻게 개선할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 사임하기 전 장비에 대해서 저희는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수리와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는 장비를 전면 교체하였고, 그다음에 장비 점검을 통해 이제 지금도 이제 총동아리 연합회 측에 장비 대여를 하신다면 충분히 장비를 대여하실 수 있고 작동이 잘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장비에 대해 이제 연식이 오래되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프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번에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있었던 소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저도 강명에 몸 담고 있었던 만큼 저는 학우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의 임원이라는 직책과 더불어 일반 학생이 친분을 이용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서호 공연장을 포함하여 총동아리 연합회가 관리하는 시설은 항상 사용 이전에 학교에 공지할 것이며 공적인 용도 외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을 금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고 패널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이 후보자의 마지막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기호 1번 후보자는 마지막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분들의 즐거움은 저희에겐 기쁨입니다. 저희에게 최우선은 학우분들의 편의와 재미이며 누구나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저희는 나이, 성별,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총동아리 연합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우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해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기호 1번 후보의 토론을 끝으로 11월 13일 금요일 2021학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생자치단체장 입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